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이 그야말로 피바다였죠. 다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무심코 계좌를 열어봤는데 온통 시뻘건 숫자들이 막 반겨주고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혼자만 겪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받은 충격이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외부의 어떤 지정학적 충격이 작은 불씨를 던졌는데 시장 내부에 쌓여있던 레버리지라는 화약이 그걸 받아서 거대한 폭발로 키워버린 거죠. 전형적인 패닉셀이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원인, 이 모든 난리의 시작을 알린 작은 불꽃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관련해서 무역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딱 겹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은 위험한 데서 일단 발 빼야겠다 하는 심리가 확 퍼져나간 겁니다. 이런 위험 회피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너도 나도 암호화폐를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중요한 가격 방어선이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외부 충격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작은 불꽃이 진짜 거대한 화약고를 터뜨린 셈인데 그 화약고는 바로 시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빚내서 투자, 즉 비투죠. 아시다시피 이게 오를 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반대로 시장이 꺾이면 모든 걸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 동안 이 비투 물량이 그야말로 터져버린 겁니다. 강제로 청산당한, 그러니까 강제로 팔려나간 레버리지 포지션 규모가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폭락의 진짜 핵심 메커니즘인데요. 보세요. 외부 뉴스 때문에 가격이 상짝 떨어지니까 빚을 내서 상승에 걸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팔리기 시작해요. 이걸 청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강제 매도가 나오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럼 그 떨어진 가격 때문에 또 다른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든 요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랑 레버리지 문제 말고도 하락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들이 있었죠. 뭐였냐면요. 바로 규제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암호화폐 규제가 확 풀릴 거다, 이런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들려오는 소식은 일단 실무그룹 만들어서 검토부터 해볼게요 같은 좀 미지근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에이, 팔자 하는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아니, 비트코인 떨어진 건 알겠는데 왜 내가 가진 알트코인은 아주 그냥 박살이 난 거냐 하는 거죠. 왜 유독 알트코인들이 더 심하게 떨어졌을까요? 그 답은 바로 유동성에 있습니다. 유동성. 이게 뭐냐면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냐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이는 서울역 앞 광장 같은 곳이에요.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항상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한적한 골목 시장과 비슷해요. 평소엔 괜찮지만 지금처럼 시장 전체에 공포가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골목 시장에 사러 오는 손님이 아예 뚝 끊겨버리는 겁니다. 팔려는 사람만 가득한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죠. 이번 폭락 사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크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위험하다는 신호일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근본적인 가치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배관이 잠시 꽉 막혔던 것에 가깝다는 거죠. 과도한 빚과 부족한 유동성이라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면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라는 이 새로운 자산 시장이 진짜 주류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성장통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